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게 뭐지? 소셜. 이거 소셜 라이프 뭐 얘기한다고 해서 소셜 라이프. 이거 들고 우리 엘리베이터 타고 네. 전략적으로 접근을 한 것 같습니다. 예, 누가 키 차이는 봐도. 제가 확인했는데 양측의 주장으로는 6cm가 차이가 납니다. 예. 사진으로는 더 차이 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이는 허리를 숙이고 이쪽은 더 높이 몸을 좀 세우는 듯한 예. 그런 것이 비교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뭐 촬영하고 있고 다 그러니까 일부러 예, 아베 입장에서는 좀 더 예, 보자세를 취했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베 총리의 그런 모습은 다른 면에서도 나타났는데요. 예. 의자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우측에 앉은 의자는 상당히 높습니다. 반면 홍준표 대표가 앉은 좌측의 의자는 좀 들어가 있고 앉으면 밑으로 약간 꺼지는 것처럼 보이게 예. 됐습니다. 지난 이 아베 총리가 이런 식으로 의자를 대접하는 것은 여러 번 논란이 됐는데요. 지난 5월에 당시 대통령 특사로 문재인 의원이 방의를 해서 아베 총리를 만났을 때도 역시 저렇게 높이가 차이 나는 의자를 줬습니다. 예. 당시에 이게 많이 논란이 됐고 며칠 뒤에 정세균 국회의장이 일본에 가서 아베 총리를 만날 때 역시 처음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자를 정세균 국회의장에 주려하자 예. 의장실에서 미리 이 의자를 체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의자엔 앉지 않겠다. 이렇게 해서 의자 교체를 강력히 요구했고 예. 그래서 지금은 아베 총리와 정세균 국회의장이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아 있습니다. 예. 하지만 홍 대표 측은 제가 확인해 봤는데 의자에 이런 논란이 있는지를 체크를 못했었다 했고 예. 그러다 보니 주는 대로 낮은 의자에 앉게 됐습니다. 아까 특사로 갔던 사람은 문희상 의원입니다. 예, 문희상. 예, 예.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 의자 하나까지도 굉장히 좀 일본 쪽에서는 의도적으로 신경 쓰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캐치했느냐 못했느냐 하는 차원도 되는 것이고. 예, 맞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그런데 대선 기간 중에는 아베 총리는 안중에 없다 이런 식의 표현을 쓴 바가 있습니다. 예. 지난 5월에 했던 발언인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시진핑한테 내 약고 안 죽을 자신 있어요. 일본 아베 정권 그런 건 나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예, 안중에도 없다고 했지만 예. 며칠 전에 악수를 할 때는 우선 눈은 똑바로 보진 않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는요? 두 번째 키워드는 자랑스럽지 않다로 잡았습니다. 예, 누구 얘기입니까? 네, 성균관대 총동문회가 매년 신년회 때 자랑스러운 성균인상을 시상하는데 내년 초 수상자 중 한 명으로 황교안 전 총리가 선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예. 그러자 총동문회 게시판에는 극히 일부 찬성하는 입장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상당히 수상을 반대한다. 황교안 전 총리의 시상을 철회해달라. 이렇게 수많은 글을 올렸습니다. 예. 동문들이 하는 황교안 수상 반대 서명 운동도 펼쳐졌는데요. 예. 하루 만에 1,800여 명이 서명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뭐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총 동문회에 기준 자체가 올라와 있었습니다. 읽어보면 사회 전체로 명망이 있거나 탁월한 성과를 낸 동문, 성균인의 표상으로 삼고자 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요. 예. 황교안 전 총리는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당시 정부의 2인자 역할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과연 저런 자격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역시 동문들도 이런 부분에 대한 본원적인 의문을 제기를 했습니다. 예. 반대 목소리가 높아서 총동문회 입장을 들으려고 오늘 수차례 연락을 시도했는데 전혀 닿지가 않았습니다. 예. 반대 목소리가 높기 때문에 예전에도 다른 사람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요. 수상자가 변경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아, 그런가요? 예. 예. 뭐 두고 보죠. 마지막 키워드는요? 마지막 키워드는 그녀의 한으로 잡았습니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군지. 예, 어제 오늘 계속 화제가 됐기 때문에. 예, 한을 예. 표출을 많이 했는데요. 예. 어제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 서초갑 당협위원장에서 탈락된 자유한국당 류여의 최고위원입니다. 예. 어제는 페이스북의 방송을 저렇게 왼쪽에 웃으면서 시작하다가 울면서 끝내 감정 기복이 심한 상태임을 드러냈었는데 예. 오늘은 페이스북에 10개 넘는 글을 잇따라 올리며
홍준표 대표를 맹공격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우선 홍준표 대표는 여자를 무시하는 마초가 맞다라고 말하면서 여성 최고위원인 본인을 당협위원장에서 쫓아냈다는 걸 비판을 했고요. 예. 몇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요. 홍 대표로서는 조금 굴욕적일 수 있는 사진을 올렸습니다. 이 사진의 같은 경우는 위에 마초도 이런 시절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아, 했는데 이게 이번에 올린 사진입니까? 예, 예. 오늘 올린 사진입니다. 예. 홍준표 대표가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때 사진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좀 이어서 또 한 장의 사진을 올렸는데 역시 박근혜 전 대통령 뒤에 홍 대표가 예. 좀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있는 건데 저 사진은 출처는 확인은 안 됐는데 류호의 최고위원에게 물어보니까 본인도 모른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예. 우선 찾아서 그냥 막 올린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렇습니까? 그 류여해 최고위원은 한때 여자 홍준표라고 불렸던 사람 아닙니까 혹시? 예, 그렇습니다. 예, 예. 돌출 발언에 돌출 행동으로 세간에서 여자 홍준표다 이렇게 불렸었고 예. 이런 돌출적인 모습 때문에 지난 전당대회에서 2위로 최고위원에 선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류해 최고위원 측은 자신의 탈락 이유에 대해서 홍준표 대표 측이 여성 비례대표 한 명을 본인이 당협위원장을 맡던 쪽으로 밀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예. 반면 일부 의원들은 홍준표 대표가 류해 최고위원의 돌출 발언이나 오버액션이 너무 나간다. 그러면서 싫어한다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예. 어쨌든 류해 최고위원은 나는 친홍도 친박도 이제 아니다. 당의 사당화를 막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했는데 아무래도 홍준표 대표의 사당화를 막기 위해서 앞으로 투쟁하겠다. 이런 식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일종의 이제 대결을 선포하는 셈이 됐군요. 예. 예, 알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 JTBC가 보도한 직장 내 성폭력 기획 보도가 한국 양성평등 미디어상에서 여성가족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JTBC 뉴스룸은 지난 5월 대기업에서 발생한 성추행 사건들과 사후 대처 문제를 지적한 데 이어서 지난 8월엔 상사 성폭력으로 자살한 해군 대위 사건의 이면을 보도했습니다. 네, 오늘 밤부터 다시 춥겠습니다. 경기와 강원 북부에 오늘 밤 한파주의보가 내려지고 내일 아침 서울은 영하 7도까지 떨어집니다. 예. 오늘 소셜 라이브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기자들이 좀 와 있는데요. 잠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신생아 가시죠. 아주 멀리서 출발하게 지금 여기에 도착했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의자로 가지고 오셨다. 최하은 기자하고 정혜성 기자와 함께 소셜 라이브를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소셜 라이브 내용은 비극적인 사건이죠. 신생아 4명의 사망 사건. 좀 가까이 앉아. 좀 붙어주세요. 그 조금 아까 정혜성 기자는 왜 저 부모님들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설명을 드렸잖아요. 네, 맞습니다. 직접 저 인터뷰 내용도 전해드렸고 최하은 기자는 뭐 시작부터 이 문제를 계속 취재를 해왔죠. 네, 저도 부모님을 같이 뵙고요. 예. 그리고 부모님을 뵙고 브리핑이나 뭐 병원이나 그 경찰 수사, 뭐 국과수 이런 쭉 상황, 오늘 이제 부검 이동하는 상황까지 계속 팔로우 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그 처음에 일보가 전해졌을 때 모두 너무 놀라서 요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그런 생각이 우선 들어서 좀 놀랐고 그 다음에 이제 이어지는 보도를 쭉 보면서 저희들도 오늘 보도를 좀 해드렸지만 병원 측의 대처가 너무 좀 그것도 놀라워서 이게 요즘 같은 세상에 이런 게 가능한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아까 우리 저 부모님들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마치 그 세상을 떠난 아이들이 원래 무슨 뭐 문제가 있었던 것처럼 얘기를 하는 바람에 근데 사실은 팩트를 보면 병원 측에서 오히려 그 아이들 부모님한테는 아이들이 괜찮으니까 나가도 됐다고까지 얘기를 했었다면서요. 그러다가 얼마나 황당하게 이렇게 아이들이 갔는가. 그것만 봐도 좀 병원 측의 대처에는 굉장히 문제가 많았던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그 정혜성 기자하고 최하원 기자가 취재기를 이제 얘기해 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많이 지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리고 안나게 앵커가 잠깐 좀 같이 진행해 주시고 네, 저는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들 하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들을 해줄 건지부터 좀 간략하게 소개를 해줄까요? 최하은 기자가? 아, 네. 먼저 저희가 당일, 그러니까 이제 그 토요일 밤 그리고 저희가 일요일 이제 아침부터 이 상황을 쭉 챙겨왔는데요. 그래서 당시 상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그리고 저희가 직접 가족, 유가족분들뿐만 아니라 그리고 퇴원한 아기 부모님이나 다른 병원으로 이송하신 다른 부모님들까지도 저희가 계속 만나왔어요. 그래서 직접 그분들을 만나 뵙고 들은 이야기들 그리고 그러면서 좀 더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부분들 그리고 그때 저희가 당일날 보도를 해드렸는데 그 아기 어머니께서 일기장을 저에게 보내주셔서 이게 그 네, 그래서 이게 두꺼운 수첩인데 몇 장 쓰지 못하고 끝나버린 좀 안타까운 일기인데 저희에게 마음을 열고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렇게 좀 일기장이라든지 저희가 좀 취재를 하면서 좀 더 깊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을 오늘 이 자리에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기장을 공개를 하는 건가요? 아니면 네, 저희가 이걸 열고 내용을 좀 공개를 하고 싶지만 중간중간에 이제 어머니 성함이나 아이들의 이름이나 그래서 그런 정보들이 담겨 있어서 저희가 공개를 할 수는 없고 앞서 리포트에서 뭐 인상 깊었던 부분들을 이미 보도를 해드렸고 이 일기장을 그 당시 같이 보면서 어머니와 나눴던 얘기들이나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로타바이러스 얘기가 이제 2부에서 나왔잖아요. 정희성 기자 출연하기 직전에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이제 추가로 나오는 얘기들이 혹시 있나요? 아니면 그러니까 저희가 오늘 처음에 보도해드린 그 로타바이러스가 추가가 2명이 된 거잖아요. 그 2명 추가된 게 중환자실이 1실과 2실이 있다면 지금 1실에서 이미 4명이라는 아이가 숨졌는데 네. 거기서 추가로 로타바이러스가 발생한 아이들이 2명이 더 있었다는 네. 내용을 저희가 보도를 해드렸고 아직까지 지금 새롭게 들어온 내용은 없지만 1실에 뭔가 어떤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의문점을 갖고 저희가 지금 취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일실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한 분 그 아까 말씀드린 태어난 아기 아버지께서 저한테 오늘 오후에 갑자기 문자를 이렇게 보내오셨어요. 기자님 저희 아기가 오늘 아침에 로타 양성을 받았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사건을 접하고 이제 취재를 하고 기사를 쓰게 된 건데 그래서 어쨌든 그럼 태어난 아기한테도 이렇게 바이러스가 나왔고 그 아버님께서 직접 이제 조리원에 아기를 입소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하셨다라고 하더라고요. 뭐 병원 측의 조치나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1실, 2실로 나눠져 있지만 한 공간에서 1실에서도 2실에서도 어쨌든 로타바이러스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취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나저나 최하은 기자는 소셜라이브가 몇 번째 출연인 거죠? 저는 2번째 출연입니다. 마지막으로 나왔던 게 언제였죠? 제가 한 2주 전쯤에 그 영흥도 낚싯배 아. 사고로 나왔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세요. 이제 저와 이제 최하은 기자가 당시 토요일 밤 이후의 상황, 일요일 아침부터 병원에 가서 당시 상황을 취재를 했죠. 네. 그때 저는 아침에 나가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 신생아 4명이 한 그 병동에서 숨질 수 있는 게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인가? 지금 2020
20년이 가까운 때인데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는 것인가 굉장히 의문을 가지고 아침에 병원으로 향했던 게 생각이 나거든요. 혹시 네. 그날 아침에 뭐 생각난 일이 있나요? 저도 이게 한 공간에서 4명의 아이가 숨졌다라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그 시간이 1시간 20분 안에 일어났다는 일은 저는 이게 상상이 안 가고 정말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갑자기 아이들이 1시간 20분 사이에 연속적으로 이렇게 심정지가 와서 사망을 했다는 게 정말 어떻게 된 일인가. 사실 저는 이렇게 좀 어안이 벙벙한 상태로 병원을 가는 택시를 탔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 밤 상황이 기억이 나는데 당시 현장을 취재했던 그 밤부터 새벽 사이 취재했던 기자가 제 동기인데 전다빈 기자라고 하거든요. 그 기자가 저한테 바로 카톡을 보내가지고 이런 일이 있는데 이해할 수가 없다며 그 현장으로 갔던 기억이 나는데 당시 아침에 딱 가보니까 정말 그런 일이 있었고 저희 둘이 이제 아침에 병원에서 그 유가족분들에게 이제 혹시 인터뷰를 해주실 수 있는지 그때 전화도 한 번씩 드리고 그리고 전화가 좀 잘 안 되니까 뭐 문자도 한 번씩 드리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네. 당시 그 유가족분들이 어떻게 답을 했나요? 한 기자님께는. 네, 제가 그래서 이제 유가족분들 연락처를 받고 그분들에게 다 이렇게 문자를 남겼어요. 아무래도 사실 전날에 소중한 아기를 잃으신 분들한테 인터뷰를 해달라고 하는 게 너무 마음이 무겁고 그러니까 문자를 쓰는데 뭐라고 써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경황이 없으신 와중에 정말 아버님, 어머니 얘기를 듣고 싶다. 저희도 이런 일을 조금이라도 밝혀가는 과정에 그러니까 뭔가 도움이 되드리고 싶다라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냥 폐가 되지 않게 하겠다. 민폐가 되지 않게 정말 저희 열심히 최선을 다하겠다. 조금 이야기를 듣고 싶다. 언제든 편하게 연락을 달라라고 오전에 다 문자를 드렸어요. 근데 그러니까 유가족분한테 답은 오전에는 없었고 다른 병원으로 간 부모님과는 오전에 연락이 되었는데 사실 답을 못 받았지만 사실 답을 주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또 약간은 이해가 가서 그 부분은 역시 조금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처음엔 조금 했었습니다. 근데 저는 점심 전에 한 아이의 아버님과 통화가 됐어요. 그 아버님께서 저한테 했던 말씀이 뭔가 아이를 좀 조용하게 보내는 게 그러니까 언론과 인터뷰 없이 아이를 좀 조용하게 보내는 게 그 아이에 대한 예의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 아이가 지금 숨지고 그 뭐 원인이나 이런 게 전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인터뷰를 하고 본인이 생각했던 얘기를 하면 그게 또 와전될 수도 있고 잘못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밥을 먹고 그 당시에 2시에 브리핑이 있었어요. 그 브리핑을 저희가 하은 기자와 제가 이제 브리핑실에 있었죠. 네. 근데 브리핑실에서 그 의사들이 말을 하는데 저는 한 부분이 너무 걸리더라고요. 이 숨진 4명의 아이는 원래 가장 중한 아이였다. 그 공간에서 가장 상태가 심각한 아이였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게 숨진 게 뭔가 병원의 과실보다는 아이의 탓으로 돌린다는 느낌이 저는 너무 강하게 받았어요. 당시에 브리핑 때도 한 아이의 아버님이 또 오셨잖아요. 그 당시 네. 기억을 하실 텐데 네. 어떤 상황이었는지 좀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면. 네. 일반적으로 브리핑이라고 하면 이제 병원 측이 자기네들이 준비한 뭐 사건 개요라든지 뭐 사고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이제 뭐 질문 받겠습니다 하면 이제 기자들이 질문을 하고 이제 브리핑한 사람이 대답을 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제 일반적인 브리핑이 끝나고 질문을 받겠다 했는데 서 계셨던 어떤 남성분 한 분이 갑자기 저 질문해도 되나요? 하면서 이 브리핑의 목적이 뭐죠? 라고 되게 세게 질문을 던지셨어요. 저는 사실 그 질문이 너무 그런 일반적인 질문이 아니니까 뭐지? 어느 회사 기자지? 누구지? 하고 이렇게 딱 돌아봤는데 그 순간 이제 그분께서 저 어제 죽은 애 아빠인데요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약간 이제 그때부터 브리핑장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는데 그분께서 언론 브리핑을 한다는 사실을 몰랐다. 그걸 또 다른 기사를 보고 알고 찾아왔다. 그러니까 유가족한테는 어떤 정확한 구체적인 설명도 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렇게 기자들을 먼저 불러서 설명하는 그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화가 나시니까 그 자리에 오셨을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얼마나 답답하고 얼마나 정말 오죽 답답하셨으면 이 자리까지 나와서 그렇게 소리를
내실까 그 표정과 그 목소리가 정말 좀 잊혀지지 않는 것 같아요. 그 당시 그 브리핑 이후 저는 전화를 한 통 받았습니다. 그 전화는 한 아이의 아버님이었고 그 아버님께서는 통화로 인터뷰를 하고 싶다고. 당시 인터뷰는 그 내용이 아직도 지금 기억에 남아있는데 우리 아이가 약한 아이가 아니고 원래 아팠던 아이가 아니고 뭔가 계속 그 병동이 미숙아들이 가는 병동이잖아요. 근데 미숙아가 아니라 뭔가 점점 더 건강해지는 아이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건강해지는 아이들이었는데 병원에서 뭔가 우리 아이는 너무 약한 아이다 이렇게 매도하는 게 너무 울분이 터지신다고 이거는 꼭 인터뷰를 해서 우리 아이가 약한 아이가 아니었다는 걸 말하고 싶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거든요. 네, 저도 같은 전화를 브리핑장에서 받았어요. 이제 브리핑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브리핑의 내용을 정리하고 있는데 아까 그 문자를 오전에 보냈던 한 아버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저도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병원이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말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가 바로 차를 타고 아버님 댁에 가서 찾아뵈었었던 겁니다. 네. 그 당시 아파트 그 집 부모님 댁 안에 들어갈 때 너무 조심스러워가지고 첫 마디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첫 마디가 너무 어려웠는데 가서 인사드리고 앉아서 말씀을 듣는데 인터뷰하는 게 참 힘들었고 제가 그 인터뷰가 기억나는 거는 그 한순간에 어머니가 그 아기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뭔가 태어나고 그리고 불과 숨지기 하루 전까지도 일기를 쓰셨거든요. 네, 저희 이거를 어렵게 부탁을 해서 받아왔고 어머니께서 제가 한 번 더 이걸 받아온 다음에도 다시 연락을 드렸어요. 이거를 저희가 정말 폐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어머니께서 계속 그 얘기를 하셨거든요. 전날 아이가 처음으로 이제 젖병으로 모유를 먹은 거예요. 그 전까지는 이렇게 호스로 먹다가 이제 정말 많이 회복되고 좋아져서 숨지기 전날에 이제 처음으로 자기 힘으로 젖병을 빠는 우리 아이가 그랬고 교수님도 정말 좋아지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렇게 잃은 그 부분을 저희가 더 알리고 더 정확하게 알리고 싶어서 그러려면 어머니의 일기가 조금 도움이 필요하다. 정말 폐가 되지 않게 쓰겠다. 어머님께 한 번 더 부탁드린다 하고 저희가 이 일기장을 받고 이 내용을 보도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인터뷰 당시에 생각나는 말씀 중에 아버님의 말씀인데 그 사고가 난 날이 15일 토요일이잖아요. 토요일 네. 저녁에 그 아이들이 좀 상황이 심각해진 건데 그 점심 때 그러니까 불과 몇 시간 전이죠. 그 점심 때 간호사가 아버지한테 그랬대요. 아이의 상태가 굉장히 좋고 건강하니 캥거루 케어라는 걸 해도 된다. 그래서 아버지가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아이에게 캥거루 케어를 했었고 그때 너무 행복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불과 몇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아이들이 그렇게 된 건데 최하은 기자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부모님들을 만나서 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은 우리 아이는 미숙아로 그 인큐베이터에 들어가긴 했지만 점점 더 건강해지고 있었고 병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아이들이 건강하다 컨디션이 너무 좋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고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일이 된 거죠. 네. 부모님들도 마찬가지로 저희도 이해를 할 수 없고 그래서 그 이유를 밝히기 위해 지금 취재를 하고 있는 거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환자실이다 보니까 아이를 보고 만지는 것도 굉장히 제한이 많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께서도 이렇게 정말 안아주고 싶어도 제한된 면회 시간, 1시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리고 아이가 이제 컨디션이 좋아야만 그러니까 인큐베이터 밖에 나와서 이렇게 호흡을 해야 되기 때문에 컨디션이 좋아야만 그렇게 아이를 직접 안아볼 수 있다 보니까 그 시간마저도 정말 너무 소중하고 너무 행복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이를 내가 이렇게 안아볼 수 있고 우리 아이가 이렇게 인큐베이터 나올 수 있어서 정말 그 자체로 너무 행복감을 느끼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물론 중환자실 안에 있지만 조금씩 안심을 해 가시고 어머니들도 본인이 그러니까
미숙아를 낳았다는 그거에 어머니들이 너무 본인이 너무 아이한테 미안해하시고 그런 모습이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래서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하고 더 이렇게 해주지 못해서 저희 일기장에 제가 아까 읽어보는데 그렇게 더 많이 안아주지 못하고 중환자실에 있어서 함께하지 못한 그 시간만큼 이제 아이가 나오면 더 그 시간을 더 많이 보내줄게, 더 함께 해줄게라는 그 말을 보면서 어머니께서 그 약속을 하셨던 그 마음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저 무거운 마음으로 아 정말 조금이라도 이 이유를 알아가는데 더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좀 다짐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인터뷰한 그 어머니 아버님의 아이는 토요일 날 점심 때 상태가 굉장히 괜찮았었고 그런데 그 이후에 만나 뵀던 부모님들 중 두 아이는 토요일 점심 때부터 상태가 굉장히 좋지 않았어요. 쌍둥이인데 쌍둥이를 낳으신 그 부모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기를 토요일 점심 때 나의 아이가 뭔가 배가 불룩해서 너무 걱정이 돼서 그 간호사에게 물어봤어요. 이게 어떤 현상인지, 우리 아이가 너무 아픈 거 아닌지라고 물어봤는데 그 간호사가 했던 말이 지금 생각나는 게 원래 미숙아들은 장이 미숙해요라는 말을 했는데 얼마나 그리고 또 뭐 점심 때 괜찮았던 아니 좀 상태가 안 좋았던 아이도 또 있었잖아요. 네, 그 그렇죠. 취재하시면서 아셨겠지만 토요일 점심 때 그 어머니가 이제 이 모니터 아이의 상태를 체크하는 모니터를 보는데 심박수가 처음에는 190까지 올라가니까 이제 간호사에게 이게 우리 아이가 지금 어떤 상황이냐, 열도 나고 심박수도 너무 뛴다. 그리고 우리 아이가 너무 힘이 없는데 이게 어떤 상황이냐 물었더니 그 대답을 들은 의료진이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식으로 말했고 한 번 더 심박수가 200이 넘었어요. 200이 넘으니까 또 어머니는 또 가셔서 이제 물어봤겠죠. 그 두 번째 돌아온 답도 똑같았습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고. 근데 저는 사실 그 사실은 몰랐는데 그 면회라는 게 시간이 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시까지가 면회 시간인데 딱 의사분을 이제 와서 뭔가 더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 시간이 1시가 가까워진 거, 1시가 딱 된 거죠. 그래서 그 의사가 오긴 왔는데 이제 부모님은 우리 아이 상태에 대해서 물어봤지만 그 의료진은 면회 시간도 다 됐고 하니까 이제 저녁 때 또 오시죠. 저녁 때 다시 와서 말씀드리겠다. 저녁 때 다시 오면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당시 인터뷰 때 어머니는 돌아가시면서 그 병원에서 집까지 걸어가시는 그 길이 얼마나 멀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그 인터뷰 말이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1, 2분 상황 설명해 주는 게 뭐 그렇게 어렵냐. 사실 부모님은 그러니까 그 중환자실 이렇게 아이가 있으면 옆에 심박수하고 심장 포화도 이렇게 판이 있으면 부모님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아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거잖아요. 뭐 전문가가 아니다 그렇죠. 보니까. 예. 그래서 그게 조금이라도 올라가면 이제 불안하고 조금 이제 안정적인 수치를 보이면 그걸 너무 안심하고 그렇게 잠깐이라도 볼 수 있는 시간에 정말 일일비하고 거기서 이제 의사가 하는 한마디 좋아졌다는 한마디에 마음을 놓고 조금 이건 좀 검사를 해봐야 된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루 종일 이제 걱정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그런 부모님들한테 그 시간이 다 됐으니 돌아가라는 말이 그 1, 2분 조금 시간을 내서 이게 이런 정말 말한 대로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면 그렇죠. 어떤 점에서 이게 나아질 수 있고 앞으로 우리가 어떤 조치를 할 거다 이렇게 해줬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어머니 아버지 이렇게 발길을 돌린 다음에 이제 밤이 돼서 아이가 심장 마사지를 한 다음에서야 병원으로부터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 라 연락을 받았으니 어머니 아버지들은 그 사이에 도대체 병원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했으며 분명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했는데 그러지 않았던 이유는 무엇이며 이런 부분에 계속 의구심 저희도 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당시 의료진은 이제 돌아가는 어머니에게
이제 혹시 응급 상황이 생기거나 긴급 상황이 생기면 전화를 드리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전화가 아이가 굉장히 위급한 상황이니 심장 마사지를 하고 있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그 어머니의 마음은 저희가 예, 네, 감히 어떻게 짐작할 짐작할 수가 수 없는 없는. 거죠. 예. 그러면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도 인터뷰를 하고 저녁 때도 인터뷰를 했잖아요. 네. 그 저녁 때는 이제 모든 부모님들이 다 같이 모이셔서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때도 한 분이 말씀하시면 옆에 어머니가 울고 옆에 어머니가 울면 또 울고 그러니까 그분들끼리 물론 같은 이렇게 중환자 1실에 있던 아기들의 부모님들이지만 서로 아는 사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는 사이가 그리고 아니죠. 그 네. 상황 그렇게 아이들이 숨진 그 당시에 이제 서로 뭐 연락처를 알거나 이런 게 아니었기 때문에 한 아버님이 저한테 이제 한 오후 4시쯤 그러니까 일요일 오후 4시쯤 저한테 전화하셔서 아, 나 너무 이게 화가 나고 이런 상황인데 혹시 제가 그때 경황이 없어 다른 부모님들의 뭐 이런 걸 모르는데 다른 부모님의 연락처를 알려줄 수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서로 이제 알고 이렇게 모이시게 된 건데 그렇게 뭔가 서로 의지하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는 그런 걸 이제 그런 걸 찾아가시는 과정을 지켜보는데 제가 번호를 알려드리면서도 되게 마음이 무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취재하면서 현장에서 그러니까 유가족분들을 뵙고 이런 것도 있지만 또 기억에 남는 건 당일에 이제 아이들이 중환자실에서 이제 숨지어서 나와서 안치실을 갈 때 그리고 오늘 이제 병원에서 국과수로 아침에 아이들이 시신이 이제 부검을 위해서 이동을 했는데요.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하얀 상자에 담겨서 이제 옮겨졌어요. 제가 일단 간단히 이렇게 이게 조금 커 보이는데 실제로 보면 그게 크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이 딱 한 3, 40cm 정도 되는 작은 하얀 상자인데 그러니까 저는 이게 이제 중환자실에서 처음 나올 때는 이제 아기 이동식 침대에 이제 이 상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예쁜 아기가 담겨 있을 그 침대에 이렇게 숨진 아기가 담겨 있는 이 상자가 실려 나오는 곳, 이 상자를 쓰다듬으면서 오열하시는 부모님 그 영상을 보고 또 오늘 직접 그 이제 국과수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앰뷸런스를 이제 실으면서 그 상자를 차마 이렇게 올려보내지 못하고 엎드려 이렇게 오신 이제 부모님 이분을 지켜보면서 정말 이렇게 만져보지도 못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것도 하얀 이렇게 작은 상자에 쌓인 세상에 빛을 본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랑하는 아기를 이렇게 보내는 그 부모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좀 많이 저도 착잡했고 네 그랬던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최현 기자나 저나 이제 부모님 옆에서 뭐 위로를 해드릴 수도 있겠지만 결국엔 이제 왜 당시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이제 네. 취재를 해야 되잖아요. 오늘도 보도를 해드렸지만 당시 그 1 중환자실 그 폐쇄된 공간이죠. 그 12개가 있었잖아요. 그 12개 중에 숨진 아이가 4명이고 그리고 나머지 2명도 지금 뭐 상태는 괜찮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 좁은 공간에서 4명이 발생했고 또 공통점이 좀 많잖아요. 네. 뭐 4명 중에 3명은 그 전날이나 전전날부터 큐브를 떼고 아니 그 호스. 예, 네. 호스를 빼고 이제 젖병을 물리기 시작했고 그 젖병 얘기가 나와서 드리는 말 인터뷰 중에 기억나는 말이 어머니가 우리 아이가 젖병을 이제 물리기 시작해서 너무 행복하다. 이제 젖병을 물 수 있을 만큼 아이가 뭔가 입에 힘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그 젖병을 물리는 그 순간부터 너무 행복했다고 말씀하시는데 불과 젖병을 물리기 그 15일이고 상황이 벌어진 게 16일이면 그 하루 만에 그렇게 된 건데 그리고 이게 열려 있었잖아요. 또 네. 4개 중에 3개는 그리고 나머지 하나의 그것도 열려 있었는지 안 열려 있었는지 그 어머니가 너무 경황이 없어가지고
정확히 기억을 못해서 저희가 확실한 것만 3개가 열려 있었다고 말을 했지 다 열려 있었을 가능성도 있는 거고 어쨌든 밝혀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네. 저도 이런 병원 네. 측의 대처가 가족분들한테 그러니까 물론 어떤 원인이 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서 단정적으로 말을 할 수 없다라고 병원 측에서 얘기를 하지만 그 숨진 아기 부모님들이나 아니면 어쨌든 그 안에 이제 16명의 아기가 있었던 건데 그 태어난 아기 부모님이랑 제가 이제 통화를 계속 하고 하면서 그 아버지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제 자정이 다 되어서 그러니까 아이들이 처음 이게 심정지가 온 건 오후 5시고 이제 9시 반부터 10시 50분까지 4명의 아이가 숨진 건데 그러니까 이제 아이가 숨진 지 한 1시간이 지난 거죠. 4명의 아이가 숨진 지. 그런데 이제 그 안에 있었던 다른 아기 부모님한테 병원에서 연락을 해서 중환자실을 폐쇄한다. 그러니까 뭐 퇴원을 시키든 병원을 옮기든 하시라고만 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모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병원에 급하게 가셔서 이렇게 아이가 4명이나 죽었다는 사실을 병원이 아니라 거기 이제 가족들이 다 오셨잖아요. 다른 부모님들한테 여기서 이제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4명의 신생아가 갑자기 숨졌다라는 얘기를 다른 가족 보호자한테 들은 거에 아버지께서 많이 분노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병원 측이 이제 직접 여쭤보셨다고 해요. 그러면 이게 전염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냐. 그랬더니 아직 모르겠다, 조사 중이다. 그 만약 혹시 우리 아이에게 문제가 생기면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라고 병원에 물었더니 병원 측 답이 근데 그것도 조사해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겠다라고 답을 했다라고 아버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그 정말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아이가 지금 중환자 그 안에 있는데 갑자기 폐쇄한다라는 얘기를 듣고 왜 폐쇄하는지 무슨 일이 상황이 있었는지 전혀 아무 설명도 듣지 못하고 거기를 와서 다른 아이의 부모님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그 후에 병원은 앞으로 상황을 봐서 결정을 하겠다라는 말만 했을 때 지금 아이가 물론 집에 있고 특별한 뭐 특이 증상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이게 또 모르는 거잖아요. 이 아이들도 이렇게 갑작스럽게 이런 일이 있었던 거고 이 아이도 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 부모님께서 굉장히 불안해하시고 또 걱정하셔서 저는 병원 측의 대처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병원 측의 대처 부분을 말씀하시니까 떠오르는 인터뷰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이제 부모님들을 16일 날 만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날 당일 17일 날 일요일 날 만났죠. 일요일 날 만났는데 그날 밤에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사고는 전날에 일어났는데 그날 아침까지도 우리 아이가 왜 죽었는지에 대해서 병원 측으로부터 어떤 설명도 못 들었다는 내용을 그 말을 들었을 때 왜 병원 측에서는 이렇게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네, 병원 측에서 뭐 섣불리 얘기하는 걸 조심한다 하지만 사실 그 부모님들이시잖아요. 그렇죠. 당사자시고 예. 그분들한테는 저는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걸 충분히 얘기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 아직 뭐 예단하기는 어렵지만 저희가 조사 중이고 그렇죠. 뭐 어떻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파악한 건 여기까지고 그런 부분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는 만큼은 저는 얘기할 수 있고 얘기해야 된다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을 하지 않으니까 부모님들께서 많이 분노를 하셨고 이렇게 정말 차마 이렇게 아이를 정말 그 아직도 어머니 아버지 말씀이 생각이 나는데 조용히 이렇게 보내주고 우리 아이 좋은 곳에 갈 테니까 이제 우리도 힘을 내서 살기 위해서 그렇게 좋게 보내주고 싶었는데 정말 그 마음을 이제 돌이키실 만큼 많이 어떻게 좀 억울하다는 말씀도 하셨고 네 그래서 저희도 그런 부분들을 더 밝혀나가고 그래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어쨌든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모님들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가장 분노했던 지점은 병원 측의 그 한마디였어요. 원래 가장 상태가 심한 아이들이었다. 그 한마디에 부모님도 그렇고 저희 기자들도 그렇고 굉장히 분노했던 거고 어쨌든 그렇게 말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를 잃은 부모들에게 할 수 있는 태도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밝혀야 될 부분이 많으니까 열심히 취재를 하도록 하고 네. 부모님께 좀 힘이 될 수 있게 네. 하겠습니다. 네. 예. 네. 지금까지 저는 사회부 기동팀의 최하은. 네, 저는 사회 3부 탐사팀의 정혜성 기자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